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입니다. 오늘은 슈모이그로 1540을 찍은 후에 어떻게 성장을 하는 게 좋은지 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오시죠. 슈모이그로 1540을 찍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천천히 하신 분들은 아직 1540을 달성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1540을 이제 막 찍으신 분들은 답답하실 것입니다. 카드도 안 되어 있고, 보석도 7레벨이고, 고대 세팅도 안 되어 있고, 무기 강화라도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실 것입니다. 제가 만약 아무것도 없이 이제 막 슈모이그로 1540을 찍었다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먼저 강화입니다. 1540을 찍으셨다면 천천히 재료를 모으시면서 모은 재료로 강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1540부터는 레벨만으로 다음 컨텐츠 취업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1550을 찍고 땅랩으로 하부 3사 트라이 파티는 어찌어찌 취업할 수 있겠지만, 숙련팟은 유물학세, 칠멸칠홍 등으로 취업하기가 매우 고난일 것입니다. 최대한 카던과 가토, 레이드 등으로 나온 재료들로 강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명예의 파편을 사서 강화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무기 강화를 위해 명예의 파편을 사는 행위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1540을 막 찍으신 분들은 명예의 파편이 많이 모자라실 텐데, 명예의 파편은 카오스 던전에서 매우 많은 양을 드랍하기 때문에 명파를 사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만약 명파가 남는다면 무기 강화가 골드 대비 효율이 좋기 때문에 방어구보다 1, 2강 정도 높게 강화하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단 19강까지 올리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석입니다. 가지고 있는 본캐와 부캐들 카던과 큐브를 착실하게 돌아 보석을 모은 후 9레벨 보석으로 합성하여 9레벨 멸화를 한 개라도 맞춰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멸이 하나라도 있고 없고는 파티 취업 시 인식이 매우 달라집니다. 이때 부캐나 배럭이 별로 없다면 남은 점핑권이나 스익 혹은 직접 가성비 좋은 배럭들을 키우셔도 좋습니다. 당장은 돈이 없어서 키울 여유가 없을지라도 배럭은 빨리 키울수록 좋습니다. 333333을 할 여유가 없다면 1415 카던이나 1445 카던만 돌아도 좋습니다. 효율 좋은 배럭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유산스카와 바드를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카드작입니다. 카드작은 정말로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카드섬, 아르고스, 육종 등 정말 중요한데, 저는 세구 30각을 세구가 10장 미만으로 남았을 때 크리스탈을 조금 투자해서 전입팩을 샀고, 거의 대부분의 카드는 카드작과 이벤트를 통해서 모았습니다. 카드작 정말 질리고 재미없겠지만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정말로 로아를 천천히 할 거다라고 하면 카드작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루빨리 다음 컨텐츠를 즐기고 싶은 분이라면 카드작을 안 하 지난 날들을 뼈저리게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패치로 운명의 펠린과 카던 카드 수급 패치 등을 통해 카드 수급을 늘려주어 획득처가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 정말 모자랍니다. 유비분들에게는 아직 많이 목마른 패치네요. 그리고 만약 본인이 골드에 조금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도비스 전선팩 입찰방을 파시거나 들어가셔서 꼭 입찰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고대 세팅입니다. 고대 세팅 또한 돌이 없다면 이벤트로 얻은 페온을 통하여 돌을 깎아보시고 천천히 페온을 모아서 고대 세팅을 할 준비를 합니다. 만약 본인 직업이 소울리터나 포식자 등 전설 각인 2개를 읽을 골드가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고대 세팅을 조금 미루셔도 좋습니다. 만약 전설 각인도 다 읽었고 돌도 전부 깎았다면 아이스팽을 꾸준하게 돌려보세요. 정말 매일 가격이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어떤 날은 망골이 비싸고 어떤 날은 망골이 싸고 자주자주 돌려보면서 시세 분석을 해보세요. 아이스팽은 처음에 쓰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배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돌려보세요. 분명 돈을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의 우선순위를 매겨봤을 때 카드작, 강화, 고드 세팅, 보석입니다. 카드는 골드가 아주 많더라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최우선 순위로 두었고, 강화, 고대 세팅, 보석을 동일하게 본 이유는 누군가는 서폿이어서 7멸7홍으로 1580까지 보석 세팅할 필요가 없고, 유산스카, 버스트, 상소, 포광 등은 딜러임에도 불구하고 멸화 1개의 효율이 너무 뛰어나 9레벨 멸화 1개만 맞춰줘도 효율이 좋습니다. 또 어떤 직업은 정각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고대 세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77도를 원태에 깎았을 수도 있죠. 각자의 직업과 각자의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본인이 1540을 찍고 제가 설명한 것들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본인 직업의 최우선 세팅, 그리고 세팅 가격 등을 고려하면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조금 더 투자를 해줘야 할지 감이 오실 겁니다. 다음은 제 사견이 크게 들어갔지만 품질작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무품이 파란색만 넘겼다면 위에 설명한 것들을 전부 해줄 때까지는 품질을 절대 누르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품질작은 장기백이 없기도 하고 스펙 중 제일 적게 보는 것이 방품입니다. 취업할 때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있죠. 방품은 초품 정도만 찍어주세요. 방품을 90 이상 올리는 것이 아니라면 죽을 게 안 죽는 상황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다면 정령 회복약을 쓰거나 최생만찬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품질작을 정말로 늦게 했습니다. 현재도 무기와 머리를 제외하면 90이 넘는 품질이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쪽을 스펙업을 해주는 게 효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채방이 낮은 직업을 본캐로 키워본 것이 아니라서 제 말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위에 말한 것들이 품질작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품질작을 하더라도 다른 스펙업을 먼저 한 후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설명할 것은 캐릭 스펙업이 아닌 본인 스펙업입니다. 본인 스펙업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로스트아크에서는 땡땡 전용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브 2관 내부 전용, 하브 3관 별딜 전용, 일리아칸 내부 전용 등 직업이 내부에서 좋지 않은 직업이거나 별딜을 하려면 스킬을 바꿔야 하는 등 어찌됐든 남들이 기피하는 전용을 간다면 스펙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쉽게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브 1, 2, 노 3, 4를 연달아 가는 방에서 별딜만 가능하다면 취업이 쉬워집니다. 물론 금강선 디렉터가 아그레슈드 관문을 축소하겠다고 하여 아브 2관이나 아브 3관이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별딜 정도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별딜은 꼭 연습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대장입니다. 로스트아크는 생각보다 공대장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파기가 귀찮아서, 에스터 쓰기 귀찮아서, 에스터 타이밍을 몰라서 등 다양한 이유 등이 있습니다. 이유는 제쳐두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공대장을 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본인이 방을 파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 스펙이 현저하게 안 좋다면 아무도 방에 들어오지 않겠지만 애매한 스펙이거나 내부나 별딜 등이 가능하다면 방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공대장을 잡고 방을 만드는 것이 레이드 출발에 유리할 것입니다. 이상 제가 생각하는 1540 이후에 어떻게 키워야 할지 저의 원칙과 기준을 삼아 만든 가이드 영상이었는데요. 여러분, RPG에는 정답이 없다곤 합니다만 적은 골드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반드시 정답이 있습니다. 빠른 스펙업을 하고 싶어하는 지인들에게 키우는 방법들을 알려주곤 했지만 무리하게 강화만 계속했던 분들은 대부분 로아를 접었습니다. 제가 말한 방법들이 배럭을 키워라, 강화 천천히 누려라, 카드 스캐라 등 원리 돌아가는 길 같지만 원리 돌아가는 길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께서 접지 않고 오래도록 로스트아크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의 팁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